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물질의 상태 변화와 그리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열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열 에너지를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냉장고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상태가 변화할 때 온도는 어떠할 것인가? 온도가 변할 것인가? 온도가 일정할 것인가? 사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태 변화와 온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부터 살펴볼게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인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녹는 점 그리고 이제 끓는 점.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여기서 좀 더 갈게요. 녹는 점은 이렇게 씁니다. 멜팅 포인트라고 쓰고, 끓는 점은 이렇게 쓰죠. 보일링 포인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래서 녹는 점은 이렇게 써요. 그냥 MP다, MP. 끓는 점은 BP.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어가 어렵진 않죠? 온도에 따른 물질 상태는 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증가하고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지점이 녹는 점, 이 지점이 이제 끓는 점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을 때에는 물질 상태는 뭡니까? 물질 상태는 고체겠죠, 고체. 그리고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물질 상태가 기체라는 거죠. 기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는 액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물질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기체 상태인데 더 높은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얘가 이온화가 되면서 뭐가 되죠? 이렇게 바뀌죠? 플라즈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상태 변화와 온도야. 상태 변화와 온도. 상태가 바뀔 때 온도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태 변화하는 거 일단은 이제 가열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승화는 좀 제외하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할 때는 융해점에서 또 기화점에서 그리고 냉각을 시킬 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냉각을 시킬 때는 이제 기체에서 액화점에서 그 다음에 응고점은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바뀌는. 그래서 가열할 때, 냉각할 때를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프 가만히 보면서 잘 따라가주면 좋겠어요. 먼저 가열 곡선, 첫 번째 가열 곡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로축이 뭘 의미하냐, 세로축이 뭘 의미하냐인데,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가열하는 시간인 거죠, 가열하는 시간.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세로축은 온도라는 거죠, 온도. 그래서 온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별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축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렇게 축을 한번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다 보면은 그래프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선 한번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쓰는 이 방법은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래프를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뭘 가열했냐면 고체를 가열한 거야. 고체. 그럼 처음에 출발점이 고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니? 얘. 이 녀석은 고체야. 고체. 자, 고체 상태의 어떤 물질을 가열했단 말이야. 가열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가열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간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인 거죠. 그때의 이 온도가 바로 융해점이죠. 융해가 일어나는 융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액체.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액체. 또 시간 지나고 또 가열한다. 시간이 지나고 가열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죠. 얘는 뭐니? 얘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고,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기화점이죠. 기화점. 자, 사실은 이제 융해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얘는 이제 녹는 점, 그리고 이제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융해되는 그 지점, 기화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구간은 수평하고 이렇게 수평하는데 왜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수평하는 구간이 나타나냐면 이를테면 이 고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액체는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둘 사이의 이 인력을 끊어내야 돼. 이 인력을 끊어내야지만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력을 끊어내는데 원래는 온도를 높이는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인력을 끊어내는데 각각한테 에너지를 부여해가지고 인력을 끊어내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얘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은 얘를 끊어내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열 에너지는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을 끌어내는 데 사용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다가 한번 냉각곡선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냉각곡선은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돼. 냉각곡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선생님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이 구간을 길게 그렸어요. 이렇게 길게 그렸는데, 자, 얘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지점인 거죠. 이 지점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지점인 거고, 얘는 액체가 그리고 고체로 이제 바뀌는 상태가 변화하는 이제 구간인 거죠. 자, 원래 냉각을 시켰어. 냉각곡선이죠. 냉각곡선. 냉각을 시키면 그래프상 온도가 좀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일정한 이렇게 바뀌면서 뭘 방출합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게 열 에너지인 거야.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냉각을 시킨다는 게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방출된 열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얘도 냉각곡선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열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방출하니까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야 될 걸 이 열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상쇄가 되면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
여하간 가열 곡선이나 냉각 곡선이나 공이 상태가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는데 가열 곡선에서 바라보는 포인트하고 냉각 곡선에서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거는 일종의 논리인 것 같아. 상상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상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